대통령께서 이제 저와 아내의 처신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셨는데 또 막판에는 기자가 사과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들에 대한 사과이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목이 있어야 되는데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을 했는데 예.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좀 격한 반응을 보이셨잖아요. 뭐 팩트를 가져와라. 사실관계를 가져와야지 내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도 뭐든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예. 제가 보기에는 추상적이다 이렇게 그냥 주장하거나 예. 규정할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것 이상은 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 국민 눈높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 눈높이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냥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예. 자, 우선 오늘 회견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수준의 사과를 하고 또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논란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그 진솔한 태도로 사과를 하고 해명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많은 가짜 뉴스라든가 또는 이른바 명태균 씨 의혹에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의 거짓말 등으로 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인식하고 있는 그 모든 현실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하고 제대로 그 해명도 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주셨는데 특히 다른 부분 조금 주목해서 들으신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어쨌든 대통령께서 명태균 씨와 몇 번 통화를 하거나 예. 또는 몇 번 만나거나 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기억을 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 국민들은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됨으로써 상당히 주목하게 되었고 또 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사과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그런 면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고 사과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담화와 기자회견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신 부분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아무래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컨대 무슨 국정쇄신 방향, 인적쇄신 방향 이런 부분은 사실 인사 문제는 발표되기 전까지 미리 공개를 하거나 또는 일정을 알려줄 때는 많은 공직자들의 동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또는 방향을 좀 설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자, 그럼요. 사실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과 답변이 있었는데 특히 그중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에 질문이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으로 어느 정도 이게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다른 생각이십니까? 근데 이제 명태균 씨 관련 문제 또는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이나 정치적 반대자들은 그것을 약한 고리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고요. 예. 또는 이른바 명품백 문제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공작을 해서 만들어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해명을 하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탄핵에 끌고 가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 활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반대자들이나 야당들이야 전혀 변함없이 오히려 대통령의 이 해명이나 사과를 더 물고 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던 많은 분들은 예. 대통령의 입장과 해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좀 당내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일각에서는 추상적이고 국민 눈높이 충족엔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추상적이다 이렇게 그냥 주장하거나 예. 규정할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것 이상은 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 국민 눈높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 눈높이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냥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여당에서 대통령이 어렵게 마련한 이 기자회견과 또 해명의 자리인데 예. 그 점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그 여당의 이 한 지도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지지율 조사가 한 10%대, 오늘도 이제 10%대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가 나왔거든요. 오늘 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반등 또는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혹시 판단하실까요? 어떻게 되었든 급한 불을 끄는 계기는 충분히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또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좀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분들의 국정의 변화를 함께 봐가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오늘 기자회견은 잘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조금 여론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 중에서 이제 TK 대구 경북 지역에 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잡는데 사실 최근에 영남권 민심이 좀 악화됐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십니까? 영남권 민심의 약화뿐만 아니고 예. 사실은 대통령의 그 많은 참모들 또는 좋은 그룹 또는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에 있는 추경호 대표가 또 건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권의 민심이 악화되었다라고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또 대통령의 주된 지지 세력이 어떤 영남권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당의 주된 지지층인 영남권의 주민들 또 영남권 지역의 많은 지지자들이었거든요. 이 입장에서는 당이 분열하고 당이 하나의 대열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분열하거나 반목하는 것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약간 좀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보수가 단일 대우로 나갈 수만 있다면 쉽게 그 지지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랄까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한, 그러니까 친한계로 간주는 안 되시는 정치인 중에 하나죠. 뭐 친윤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했지만 아무튼 내용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판단하실 것 같고요. 이번에는요. 친한계 인사로 꼽히시는 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자, 김종혁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이상훈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인터뷰 내용 좀 뒷부분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관련해서 질문 좀 제가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인데 거기서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거는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전체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잘하신 거는 예. 그러니까 민심에 빨리 대응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들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 그 이전에 뭐 11월 말이나 돼야지 무슨 에이펙에 다녀와서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빨리 나와서 국민들에게 뭐 입장을 밝히시는 것은 아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나와서 오늘 말씀하신 것들의 이제 내용과 태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될 텐데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5가지의 그 국정 쇄신을 위한 그 안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급은 다 하셨어요. 조금씩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가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 방송을 계속 들어가면서 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댓글들의 반응이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게 나와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오늘 저녁에 7, 8, 9시에 이제 방송들의 뉴스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내일 또 신문 지면과 사설, 칼럼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과연 그 언론에서 오늘의 회견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죠.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5가지 요구를 했는데 이 가운데 수용이 됐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 수용이 됐다라고 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과를 하셨잖아요. 예. 사과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저와 아내의 처신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셨는데 또 막판에는 기자가 사과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들에 대한 사과이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목이 있어야 되는데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좀 격한 반응을 보이셨잖아요. 뭐 팩트를 가져와라. 사실관계를 가져와야지 내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든 뭐든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하셨고 근데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사과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또 여사 본인께서 김 여사가 대통령께는 나가서 사과를 해라, 충실히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또 본인 이게 사과가 뭐 대리 사과, 남편 대통령이 사과를 하신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여사님은 사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남아 있고 하여튼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무슨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보면은 예산안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미국과의 관계 같은 것들을 따져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년 어느 시점으로 이제 그게 넘어가겠다라는 암시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인적 쇄신에 대한 것들 내각 개편이라든가 혹은 비서실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언급은 하셨지만 그게 구체화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라는 그런 예감을 갖게 하더라고요.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친윤계 인사들의 반응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변화의 신호탄이 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진솔한 얘기를 꺼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변화의 신호탄이다라는 것, 그 평가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친윤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의원님들이나 예. 이런 분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진솔했다, 예. 인간적이었다, 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대통령께서 오늘 뭐 솔직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솔직하시게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신 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어떤 근데 부분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다른 정상들이 뭐 걱정을 한다라는 것들 같은 거는 사실 외교적인 논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누가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것도 뭐 우크라이나에다 미국 무기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 같은 것들이 나온 것들이나 그리고 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나를 뽑아줬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다른 지역 분들은 또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냐 이럴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게 이런 얘기들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친윤계인 분들이 계속 솔직함, 담백함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그냥 그런 태도를 얘기한 거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 변화의 시작이다, 뭐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이 그 솔직한 표현들이 정말로 변화의 신호탄이 돼서 당정 관계도 바뀌고 국정 기조도 좀 변화하는 그런 신호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사실은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이 나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는데 뭔가 좀 고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장이 나오긴 합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제가 뭐 한동훈 대표 본인이 아니니까 대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라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런 답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인 얘기들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그런 제안을 받아줘서 이거 우리가 당정이 이제 함께 일을 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일을 하면서 같이 가면 풀린다고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안 받아준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